얼마 전 베네수엘라 부모가 딸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놀러 왔다가 밤늦은 시간 한국의 거리를 지나다니며 계속하여 놀라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 화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한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밤에 별 생각 없이 외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죠. 실제로 유럽에 가서 한국의 밤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대부분은 믿지 않거나 오히려 미친 사람 보듯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영국으로 결혼 이민을 간 한국인 여성이 겪게 된 사연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캣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언니와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 한국인 새언니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새언니를 거짓말쟁이로만 생각하며 믿지 못하고 잘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인종차별을 한다던가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 한국인 새언니가 저희 집안의 가족으로 들어왔을 땐 그 누구보다 환영했고 잘 대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한국인 며느리인 새언니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요리면 요리, 집안일이면 집안일, 저희 오빠를 내조하는 모습까지. 가끔 가족끼리 만나더라도 은연중에 나오는 새언니의 행실 하나하나가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좋게 보셨나 봐요. 새언니는 한국인이기에 한국 요리를 잘 만들었지만 영국식 요리 솜씨도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영국 요리의 대부분은 레시피가 간단한 편이에요. 그저 고기 위에 양념을 발라서 오븐에 굽는 식의 조리법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저희 엄마 아빠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새언니는 어디서든 예쁨을 받을 사람인 것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새언니가 좋았습니다. 영국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게 새언니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었어요. 저는 사실 약간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위를 맴도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부침성이 좋은 새언니로 인해 저 역시 밝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저희 오빠와 결혼을 하고 나서 화려한 신혼여행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파운드를 들여가면서까지 유럽 여행을 갈 바에는 차라리 영국 내에서 가보지 않은 주에 가보는 것이 돈도 아끼면서 추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매일 집에만 있는 저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일생에 한 번인 신혼여행을 시동생과 함께 가자고 하다니요. 정말 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새언니는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죠. 새언니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오빠는 내심 아내와 둘이서만 가기를 바라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신혼 초기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는 새언니를 저도 엄마 아빠와 마찬가지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새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새언니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새언니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부터는 저는 새언니를 도통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엄마와 아빠 등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야간에 영국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나 금품갈취 등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불안에 떨며 그 소식을 지켜봤죠. 뉴스를 지켜보던 새언니는 그러더군요. 영국이나 유럽은 밤에도 못 돌아다니니까 좀 답답해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영국은 밤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강도를 당하는 환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언니는 한국에서 지낼 당시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또는 잠이 오지 않을 때엔 집 근처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자주 했었는데 영국에 와서는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인 새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새언니, 아무리 영국의 밤거리가 위험해도 한국에서는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격앙된 목소리로 좀 쏘아붙였나 봐요. 새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였나 봐요. 새언니의 남편, 즉 저의 오빠는 새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캣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서 또는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게 아무런 일도 아니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저에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오빠가 왠지 모르게 새언니 편을 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언니가 무안해하지 않게 오빠 역시 한국에 대해서 과장하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가족은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색하면서 이상했던 신경전을 무마하기 위해 새언니에게 살갑게 대했어요. 새언니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을 먹은 뒤 이번에는 뉴스가 아닌 영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방을 카페 테이블에 올려놓자 좀도둑이 그 가방을 훔쳐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질책했어요. 대체 왜 자신의 소지품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를 비우냐면서요. 하지만 새언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내 물건을 내 자리에 놓고 잠시 주문을 하러 간 게 대체 뭐가 잘못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언니, 저 장면은 누가 봐도 주인공이 잘못한 거죠. 누가 언제 훔쳐갈지 모르는데 소지품을 아무데나 놓아둔 사람의 잘못인 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한국인 새언니는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물건도 마음대로 못 놓는다는 게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저 역시 한국에 있을 때 누군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일도 없었거든요. 이쯤 되니까 저는 한국인 새언니가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한국보다 더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등 많은 나라에 여행을 다녀봤어요. 그런 나라들조차 도심이나 번화가, 관광지 등 소지품을 훔쳐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무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저도 모르게 한국인 새언니에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언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한국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폭발하듯 한국인 새언니에게 속사포처럼 얘기를 했고 이를 듣는 새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졸지에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을 테죠. 아가씨, 그럼 다음 달에 저와 같이 한국에 같이 가실래요? 어차피 친정 부모님을 보러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아가씨도 함께 가요. 관광도 할 겸해서요. 말은 관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숨은 의도는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심성은 곱다고 생각했던 한국인 새언니였지만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해서 저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할 생각으로 한국에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새언니가 사는 나라 구경도 할 겸 같이 가요. 저는 쿨한 척 같이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음악과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믿으라고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한 달 뒤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시아는 처음 오게 되어 나름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들은 딱딱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영국인들보다 친절하고 웃으며 상대방을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2주 동안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새언니도 한국인이라 그런지 커피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영국인이 차를 좋아하듯 한국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루에도 한두 잔은 무조건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새언니는 카페에도 자주 가게 되었어요. 한 며칠 한국의 카페에 거의 매일 가게 되었고 저는 부끄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언니와 저는 새언니가 사는 동네의 카페에 매일 갔어요. 카페에 갈 때마다 새언니는 가방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제 손을 잡고 주문을 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들도 모두 저희처럼 소지품을 테이블이나 의자에 놓고 자리를 비우는 걸 봤거든요. 새언니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한국은 영국과 다르다니까요. 새언니가 말을 안 해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소지품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새언니와 처음 갔을 때의 날씨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밤에는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이 불곤 했으니까요. 게다가 시차 때문에 새언니와 저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는 거의 매일 저에게 밤에 나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말이죠. 저는 새언니의 의도가 뭔지는 대충 알고 있었으나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산책을 나가자고 한 의도가 말이죠. 실제로 새언니의 친정집 근처의 공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원은 가로등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사람들 또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인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여자 혼자서 돌아다니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요. 새언니가 영국에서 뉴스를 보며 밤에 돌아다니면 강도나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게 한국에 와서 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평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영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게 적응이 안 될 만했죠. 저는 한국에서 여행을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궁금해했습니다. 살면서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 가난하고 치안 역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친구들과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저는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다 똑같은 나라이고 중국보다 땅도 작고 일본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한 한국은 안 봐도 뻔할 거라고 지레짐작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제 예상을 깨고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 사는 환경 또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국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보니 한국 거리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닌 실제로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보였죠. 아마도 한국이 서구권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마저 푹 반하게 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새언니와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새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새언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새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다지 많이 없다는 걸 자신도 최근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혼자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한국인 새언니인데 영국에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새언니가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새언니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더 잘해주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걸 저에게도 알려줬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만 알 수 있는 한국의 치안은 전 세계에서도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될 문화이기에 이를 보는 외국인들은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연을 보내준 캐시님 역시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인 새언니와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도 다행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